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불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가 또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일주일이 또 빠르죠.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이뮤노반트는 지금 고점에서 많이 놀고 있는 반면에 한올바이오파만 오늘도 마이너스 5.6%.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 바이오주는 냅다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다 반도체로 몰리는 지금의 상황이, 심지어 메디포스트는 뭐 1분 임상 3상 성공을 했는데 마이너스 15%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시가총에 뭐 세론이 나온 건지 어쩐 건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아니면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관련해서 그런 테마성, 뭐 공장 자동화나 로봇 이쪽이 조금 반응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뭐 AI 관련주들도 지금 쉬어가는 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세가 너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 들어왔을 때도 젖자 한탕이다. 빚 대출 다 끌어당겨서 지금 사놔야 인생 역전이다. 내 인생 역전하기 아직 안 늦었다. 기회가 왔구나. 40대 50대 할 것 없이 빚을 다 끌어다가 주식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알지노믹스는 마이너스 11%였네요, 오늘. 앱클론도 마이너스 4% 정도 됐고요. 올릭스도 마이너스 6.8%, ABL 바이오도 마이너스 5%. 뭐 바이오주들 아주 그냥 죽창입니다. 거의 뭐 참 대단하죠. 주식의 쏠림 현상이 포모에 포모를 낳고 그 포모가 또 다른 포모를 부르고, 너네도 반도체 사지 뭐하냐, 반도체 사면 마음이 편한데 어차피 올라갈 건데, 한국 주식 싸다잖아, 코스피 만 간대잖아 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포모도 점점점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모라는 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이 사고 났을 때의 마음은 편하거든요. 근데 개인의 포모가 몰렸을 때 주식을 매수한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했고, 호재는 호재대로 다 반영이 된 상황의 가능성이 높고, 그거에 대한 가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리스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후년이면은 뭐 내후년이면 또 증설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가 또 있기도 하고 하는데, 고점이 저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폼으로 몰려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반도체가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또 사이클이 몇 년 뒤에 또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삼성전자 20만원 가는 게 15만원 같다, 싸냐 비싸냐 이렇게 막 또 사겠다 하면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달리는 말에 내려오지 마라 라는 말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멀리 갈 수도 있죠. 예, 그런 거 다 제치고 기업 가치가 오른다면, 장사가 더 잘 된다면 반도체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주식이 더 오르고 안 오르고가 아니라 그 매수에 대한 그 투자 철학, 마인드입니다. 본인이 반도체를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매수의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지금 사도 뭐 제가 뭐 어떻게 말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반도체를 사셔도 이게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서 산 거면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은 안 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살 수 있고 하다 보면 또 턴어라운드가 올 수 있고, 또 조정을 끝내고 또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면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높아서 사지 마라가 아니고, 이런 포모로 인해서, 그런 심리 상태로 인해서 사시지는 말아라. 이게 설령 지금보다 주가가 더 2배를 가더라도, 아니 뭐 50%가 더 오르더라도, 그 50%를 먹은 그 기억이, 포모일 때 들어가서 먹었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멀리 있는 투자의 방향성을 상당히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저라고 마음 같아선 한올바이오파마 빚내서 안 사고 싶겠습니까? 지금 44,000원. 너무 많이 떨어졌죠. 기업 가치 대비 완전 저평가입니다. 이뮤노반트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8조 원이 넘어요. 어제 기준으로 8조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주가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오늘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2조 3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올라도 시원찮을 바에 바이오주 다 소외당해가지고 지금 더 떨어졌어요. 지금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 3상단계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시장성도 아제넥스가 이렇게 열심히 확장도 시켜놨고 존슨앤존슨이 열심히 개념 임상도 잘 진행해주고 있고 이뮤노반트가 열심히 그레이브스병 최초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임상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다른 시가총액 2조 원.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유한양행 아시죠? 유한양행 주가를 좀 보시면 과거에 이제 렉나자 임상 성공했다는 상업화 들리는 소리까지 있을 때까지 거의 그 바로 직전 전전달까지 주가가 5만원대였어요. 5만원대였는데 이제 렉나자 나옵니다라고 한 달 전쯤 주가가 좀 반응을 해서 6만원, 7만원, 6만원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렉나자 성공하니까 14만원으로 한 방에 반응을 했거든요. 14만원, 15만원, 많게는 16만 6천원까지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바이오 주식이 깨작깨작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머금고 있다가 시간을 쭉 머금고 있다가 그때 결과가 나오고 날기 임박해서나 나오고 나서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때 탁 하고 올라갔던 게 FDA가 승인 날짜가 PDUFA라고 이제 승인 예상 날짜를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때마침 이렇게 맞춰서 올라간 건데 한올 같은 경우는 하반기 발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반기 아이메로프로바트 발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언제 발표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서서히 반응을 할 건데 지금 같은 분위기면 거의 하반기 때도 반응 안 하다가 그러니까 상반기 때 아예 반응 안 하고 하반기 넘어가서도 이제 슬금슬금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만 반응하다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빵 하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한다면 또 빵 하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 주주들한테는 그 뼈아픈 결과긴 하지만 저희가 믿고 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 연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 개인 종목 투자가 되게 위험한 게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에서는 유한양행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그렇고 이게 한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은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바토클리맙 MG가 성공을 했지만 그 상업화까지 FDA 승인까지 제출도 안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MG도 지금 바토클리맙을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계획서 라이센스 아웃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회사라는 걸 보면 일단은 뭔가 파이프라인이 잘 가고는 있는데 성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주기가 살짝 부족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라는 건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 결과물이 나오고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은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가 도출이 되고 결과가 나오고 해야 이게 신뢰가 쌓이고 뭐가 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 신뢰도라는 게 한 번에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로 머물고 있고 이 저평가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 지금 바이오주 상황도 안 좋고 반도체주로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상황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올바이오파마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에 대한 성과가 아직 직접적으로 도출된 게 없기 때문에 아제넥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도출이 되고 잘 약이 팔리고 있으니까 신뢰도가 있는 만큼 프리미엄을 높게 부여받고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을 넘어갔는데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는 신뢰도가 좀 쌓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 8조 원, 9조 원대를 보이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그에 대비해서 또 더
아직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거의 저평가 중에 저평가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뢰도만한 것을 이기는 건 사실 데이터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네는 언제까지 저평가일까가 아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나오고 도출이 돼야 돼요. 그런 신뢰도가 쌓여야 바이오 주식 한올바이오파마가 이 회사 역시 뭔가 잘 되고 있었네 라는 게 시장에 좀 퍼지고, 그걸 또 인정을 받으면서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신뢰도에 반영이 되고 점점 한올바이오파마가 파이프라인이 좋구나 라는 게 인정을 받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계좌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주식에 대해서 사고 팔고는 생각도 안 하고요. 아예.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투자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개인적인 투자는 이제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로는 큰 펀드에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냅두고 안정적으로 가기로 냅두고, 나머지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저의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펀드에 일부 자금을 맡기고 개인적인 주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 계좌에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저는 정말 제 계좌 안에서 뭔가 뭐라 그러죠? 리밸런싱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손을 안 댑니다. 지금 어떤 기업을 사고 어떤 기업을 팔고 어떤 기업을 팔아서 수익 난 걸로 다른 떨어진 걸 사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어떤 게 더 오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만 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금방 반등을 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쏠림은 나중에 분명히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와요. 지금 잠깐 정신 잃어서 반도체로 다 갔던 사람들, 아이고 하락이네 하고 손절치는 돈은 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돈들이 어디로 퍼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부 로봇주 관련 테마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들 빼고 나머지 주들 다 떨어질 땐, 제 포트폴리오 주가가 이렇게 확 내려앉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생각만 하냐, 월급만 들어와라, 좀 더 산다, 떨어진 것들 좀 더 산다, 이렇게 땡큐일 가격일 때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같은 상황에선 사람들 생각이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왔던 종목들 수익 난 종목들 많아요. 수익 난 종목들 많을 텐데 그 수익 난 종목들 팔고 떨어진 거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지금 좀 떨어졌어도 수익 난 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난 거 팔고 손해였던 거 메꿔야지 라고 하면 손해였던 거 마이너스로 메꾸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완전 그런 거는 비춥니다. 이게 나중에 분명 이게 골고루 다 퍼질 텐데, 이 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포트폴리오에 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불을 지피기도 했는데, 뭐 현대자동차 노조도 불도 지피고 있고요. 여러 산업 분야의 노조들이 불을 지피고 있는 게 뭐냐면 로봇 산업이잖아요. 그래, 로봇 산업이 잘 될 거야. 알아. 잘 될 거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그 기술력이라든지 기술적 완성도가 사실 그렇게 후다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업체들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지금 당장의 산업 현장에 투입해서 뭔가를 하고 하기는 사실 눈에 쉽게 보일 것 같진 않고요. 그 공장 내에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기업이 필요하냐면 고객의 요청이나 고객의 산업군에 특화돼서 그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고객 산업이나 고객의 요구에 그
맞춰서 자체 제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춤형 제작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고객 맞춤형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시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중에서 저평가된 예들이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디 있을까? 물론 그 고객 맞춤형 공장 자동화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필요한 기술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기술력을 토대로 만들어야 잘 되고 그런 토대로 만들어야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이게 훅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장비여도 되지만 그런 장비들을 누가 신뢰를 믿고 쌓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런 장비들을 꾸준히 생산해 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커스터마이징 사업을 통해서 그런 자체 제작, 그러니까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수십 년간 업력을 쌓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저평가된 회사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좀 사시면 저는 그나마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지금 꿈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현장에 당장에 투입해서 뭔가 매출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공장이 스스로 이렇게 뭐 1번부터 20번, 30번까지 장비들이 쭉 연결돼 있어서 한 번에 후루루룩 지나가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라인, 생산 라인 있잖아요. 그런 라인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노조들이 그런 뭔가 그 노조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당장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은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진출하는 사업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쵸? 미국 인건비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사람들을 써서 고용을 해서 생산을 하면 기업이 마진이 안 남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이 들어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은 사실 기업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때문이라도 영업이익률 때문이라도.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이제 시작되는 산업들 중에서 공장 자동화가 필요한 산업들 잘 보시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지금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 화면을 이걸로 킨 거는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 화면인데, 어제 5월 8일로 날짜가 바뀌었네요 라고 업데이트가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뭐 중요한 업데이트는 아닌데 병원들이 좀 몇 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상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 임상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 지금 병원 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126개 로케이션이에요. 그쵸? 전 세계적으로. 뭐 캘리포니아, 뭐 미국 있고요. 뭐 여기 브라질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브라질, 뭐 불가리아, 그다음에 뭐 조지아, 뭐 그리스, 이스라엘, 뭐 다 있습니다. 이탈리아, 뭐 재팬, 라트비아, 그다음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한국도 있네요. 뭐 대구, 고양, 구리, 서울 이렇게 한국도 있고, 유나이티드 킹덤 이렇게 해서 임상을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이 그레이브스병이니까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임상 라인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병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로. 환자 모집 잘 되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 회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부작용이든 안정성 때문에 임상이 중단되는 이슈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 말은 안정적으로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 임상 사이트, 장소들이 넓어지고 있다. 라는 점 반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하늘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뭐 임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주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빠진 거니까,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는 저도 물론이고 기회예요, 기회. 그렇죠? 저희는 사실 뭐 하루 이틀 투자하려고 지금 하늘바이오파마 모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순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 누리시는 분들 알아서 뭐 차트 분석, 그림 분석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 그러지 않고 펀더멘털을 따라서 나는 하늘바이오파마를 멀리 보고 있다,
2027년 적어도 2027년 중순 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여기 보면 날짜가 2027년 5월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상을 이뮤노반트가 열심히 그레이브스병에 집중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 늦어지는 건 사실 흔한 일이라서 좀 더 늦어진다고 해도 27년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27년 하반기까지 나는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지금 이렇게 다들 바이오 버리고 반도체 사겠다고 따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말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뭐 오늘만이야, 내일만이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오늘 3천, 5천 대출 받아가지고 한 번에 팍 산 다음에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기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빠르게 돈 벌겠다고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반등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순 있죠. 44,000원에 못 살 순 있죠. 45,000원에 살 순 있죠. 근데 나중에 멀리 보면 그 44,000원에 샀나 45,000원에 샀나 기억도 안 나고요. 그 1,000원 차이로 뭐 샀는지 안 샀는지 수익이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괜히 돈 빌려서 이자 내시고 뭐 나중에 더 벌 거야 이게 아니고 꾸준히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또 2027년 이후도 볼 수 있는 겁니다. 2018년 9년까지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멀리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도 없는 빈집이 있어야 또 나중에 상승폭이 큽니다. 이게 다들 알고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때 사면 또 찝찝해요. 살 때 너무 고점에 샀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세상에 다 호재들 알려져 있는데 내가 그 호재 다 따라잡은 거 아닌가 뒤늦게 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아무도 바이오주 생각도 안 하고 다 마이너스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거품이다 뭐 사기다 하면서 반도체밖에 없구나 실적 찍히는 건 역시 반도체야 하면서 삼성 하이닉스만 다 사고 있을 때 빈집을 노려야 나중에 그게 정말 잘 되면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지금 떨어진 주가에 집중하고 계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차라리 한 번 더 반대로 생각해서 임상도 잘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데이터 몰려 있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나오기 전에 올해 하반기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올해 하반기 데이터에 따라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레이브스병까지 기다리겠지만 올해 하반기 데이터가 훨씬 중요한 데이터라고 좀 보여지고 뭐 RA나 CL이나 훨씬 중요한 데이터로 느껴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분명한 트리거가 있다면 주가가 훨씬 멀리 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7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주가가 미리 먼저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뮤노반트가 고점에서 지금 잘 놀고 있잖아요. 뭐 조정도 받고 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과거라고 해봤자 작년 딱 이맘때쯤 뭐 5월달 작년 5월달이면 이뮤노반트 주가가 14달러였어요. 작년 5월 중순에서 말 5월 20일 정도가 14달러였습니다. 지금 28달러.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지금 2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올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 그쵸? 이뮤노반트는 주가가 작년 기준으로 2배가 있는데 한올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한 25,000원 했거든요. 작년에 한올이 2026년 5월쯤에 비슷한 시기에 주가가 25,000원이었습니다. 25,000원이었는데 지금 4만원이면 한 70% 올랐나요? 아니다. 한 80% 올랐나요? 25,000원인데 바로 40, 8, 16, 20. 한 80% 올랐네요. 네,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80% 올랐고 5만원이 딱 되면 2배니까 아무튼 주가가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조정 거칠만 해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가 분명히 트리거가 더 셀 거다. 그리고 이번 하반기를 토대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까지의 기대감을 미리 땡겨와서 지금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가 반응하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싸게 주가 살 수 있는 날도 내년까지 쌀 거다는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물론 뭐 실패를 한다면 내년까지 싸겠지만, 만약에 성공하는 게 나온다면 내년까지 싸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절대 비투하지 마시고, 제가 한올 오를 겁니다 한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립니다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뭐 한올이 어디까지 얼마가 갑니다라고 하는 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멘트가 있다면 믿지 마시고,
절대 저는 주가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민호반트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공부를 할 뿐이죠.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 뭐 아니면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고 내심 판단을 할 뿐이지 주가의 방향성이나 임상의 성공 방향성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아마 올해 말쯤 돼야 임상 데이터가 나올 거라서 그거는 뭐 잠깐 묻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일본 판권만 추진할 것 같아요. 일본 판권만. 중국 쪽은 아마 하버바이오메드도 있고 해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일본 판권만 해서 따로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작년 기준으로 바토클리맙 TED 관련 임상에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일본 회사들과 논의를 했던 것들이 분명 있을 건데, 지금 바토클리맙 TED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논의되는 부분들이 다시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가격도 그렇고 조금 기대감이 있었을 때 제시했던 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빠졌을 때 가격이나 좀 실패했을 때 가격이나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서로 개발의 권리 주체를 가져갈지 이런 것들 논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도 그렇게 늦게 팔아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뮤노반트가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팬 임상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재팬 뭐 많지는 않지만 병원 2개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이 병원 2개 등록이 돼 있는 이 재팬 임상이 아마 성공을 하면 이거를 데이터를 받아서 일본에서 아마 FDA 일본 FDA가 아닌가? 일본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본 신약 승인처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을 받아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하니까 사실 뭐 논의 내용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기술치료 바로 나올 거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추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개의 일본 제약사와 협의 중이라는 거는 뭐 시장에 많이 나온 얘기고요. 일본 제약사 뭐 한 개 기업이랑 얘기했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텐데 여러 개의 제약사들과 같이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장하는 바도 다르고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올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가치로 약을 기술 수출할 수 있고, 하버바이오메드에서 배웠던 것처럼 또 임상을 막 진행을 못하는 회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안 하는 회사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죠. 박승국 대표이사님 지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섣불리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 많이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그 돈 불리시려면 좋은 선택, 저희와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좋은 선택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큰 상심하지 마시고 멘탈 꽉 잡으시고, 그리고 나는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이럴 때 좀 공부 더 하시고, 쌀 때는 오히려 공부 더 하시고 좋은 생각이 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뭐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손바닥만 한번 뒤집으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싸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멀리 봤을 땐 기회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기회인 이유를 찾아라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공부해보시고, 이게 정말 확장성이 있을까? 이게 정말 성공을 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 이게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저평가일까? 올라갈 텀이 많을까? 하락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거 리스크도 생각해보시고 위로 업사이드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리스크는 지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지금 뭐 기대감보다는 반도체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는 바람에 리스크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쯤이면 거의 안전적으로 들어갈 수 적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안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하반기에 만약에 RA나 CLE가 데이터가 좋았을 때 지금 이 5월달에 제가 찍고 있는 이 방송,
예, 44,000원이었습니다. 라는 방송이 과연 어떻게 나중에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그때도 그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위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너무 심려치 마시고 지금 다 똑같아요. 예, 감정이 반도체 없는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포모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포모 때문에 휩쓸려가면 분명 돈을 따도 문제라는 거 분명히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중히 생각하시고 물론 공부하시고 가는 거는 뭐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어서 사시는 건 인정해요. 근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누구 남 따라가지는 마세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민식장 2995님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일하게 보내주신 분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댓글 뭐 감사합니다. 20일 실발이군요 하셨는데 20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기다려지죠? 그때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날은 듣고 나서 한번 제가 나름 들은 내용 정리해보고 뭐 필요한 내용 있으면 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불확실한 내용이면은 하루 텀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확인을 하고 팩트 위주로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날 그러니까 그날 뭔가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영상을 찍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제가 그 다음날 찍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민식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슈퍼땡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넘어가는 새벽 2시에 로이반트에서 이제 컨퍼런스 행사 있거든요. 그거 제가 저녁에 최대한 한번 들어보고 할 텐데 영상은 아마 내일 올려야겠죠. 아침에 제가 출근을 또 일찍 하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한번 내용 보고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이랑 금요일 저녁은 아마 영상을 내일 저녁은 아마 최대한 올리고 잘 것 같고요. 금요일 저녁은 아마 조금 많이 늦거나 아니면 내일도 많이 늦어요. 내일도 영상이 많이 늦을 것 같고 내일 모레도 영상이 좀 많이 늦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는데 기다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영상이랑 내일 모레 영상은 많은 늦은 새벽에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뭐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이나 편하실 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오늘 마무리하고요. 민식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항해 잘 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